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코너 맥그리거와 이제 UFC 302에서 마이클 챈들러가 거의 수년간의 대립 끝에 결국에는 이제 매치가 성사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클 챈들러도 코너 맥그리거랑 쓰면은 이제 빅머니 파이트가 되기 때문에 자기도 물론 원했을 거고 어느 누가 코너 맥그리거와 매치를 마다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자기가 떼돈을 벌 수 있는 돈방석에 앉는 어떤 그런 매치인 건데 하고 또 지금 아니나 다를까 303회 코너 맥그리거 넘버링 대회가 거의 지금 PPV가 거의 지금 탑급을 찍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너 맥그리거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예.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도 마이클 챈들러하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어떤 서사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원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데 너무 거물급하고는 안 돼. 포이리에하고 뭐 4차전 포이리에가 지금 너무 폼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하고 맥그리거 지금 체급도 애매해요. 예. 라이트급을 이미 이탈했어. 예. 진짜 웰터급과 라이트급 사이거든요. 예. 라이트급까지는 못 빼. 너무 근육량이랑 이제 피지컬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마카체프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게 맥그리고도 링러스트가 엄청 길잖아요. 지금 예능하고 예전에 복싱에 몰입해 있고 한 이후에 하고 또 포이리에한테 2연패 당한 이후로 엄청 그 이후로 많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네임드는 있는데 너무 넘사가 아닌 급이 딱 마이클 챈들러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챈 많은 선수들이 이제 UFC 선수들이 도발을 했지만은 마이클 챈들러하고 경기를 수락해준 이유가 이런 거이지 않나라는 이제 저의 조심스러운 이제 예측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센 상대면 안 되거든. 포이리에하고 4차 뭐 5차전 한다, 4차전 한다 의미 없습니다. 포이리에가 또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너무 전력 차이가 많이 난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예. 2차전에서는 KO로 이겼죠. KO로 졌죠. 두 번째는 포이리에가 이제 레그킥 방어를 잘해갖고 이제 정강이뼈 골절로 이제 지게 됐는데 무튼 그렇다. 그리고 누가 이길 거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맥그리거가 좀 압도적이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둘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초반 화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마이클 챈들러도 마찬가지고 코너 맥그리거도 마찬가지고요. 초반 화력이 진짜 센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후반 라운드 가면 이제 체력이 고자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약간 피지컬 관련된 전문 이론 지식을 갖고 있는 유튜버분의 영상들을 여러 개를 보면서 제가 참작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또 운동 관련된 또 자격증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백색근과 그다음에 적색근이 있다. 하고 또 백색근은 이렇게 지구력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근육이고, 그 다음에 적색근은 좀 이제 순발력이라든지 순간 파워를 낼 수 있는 어떤 근육이다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분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코너 맥그리거 같은 경우의 성향은 좀 이런 지구력보다 순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적색 근육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는 후반 라운드 때 약하되 어떤 파워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파워, 파괴력 이런 것들이 순간 그 다음에 단기간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막 그 볼카노프스키 같은 5라운드까지 지그시 밀고 나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백색근이 많아서 지구력의 활성도가 몸에 피지컬적으로 높고 대신에 어떤 파워 완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폭발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는 어떤 것들을 이제 이론을 가상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맥그리거랑 챈들러가 약간 그런 유형의 선수이지 않나. 근데 또 붙는 양쪽 상대가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 2라운드 때는 제가 볼 때는 마이클 챈들러는 늘 경기가 일관적이었어요. 엄청 본능적이게 경기를 했었고 뭔가 1, 2라운드 때 화끈한 경기에 진짜 UFC에서 원하는 관중들이 원하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승수를 쌓으려고 하는 경기보다 약간 감각적이고 그냥 본인의 성격대로 경기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 2라운드 때 자기 그 스타일대로 막 퍼부어요. 펀치든 그다음에 레슬링이든 다 퍼부어. 그래서 상대를 거기서 이제 상대가 이제 말려갖고 넘어지면은 이제 KO로 이기는 거고 서브미션으로 이기는 거고 거기서 상대가 버텨가지고 3, 4, 5라운드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챈들러는 그때 그냥
끝납니다. 최근에 했던 포이리의 경기에서도 1, 2라운드 때 포이리에 진짜 해롱해롱 했어요. 예. 그 퍼붓는 볼륨, 그 다음에 쏟아내는 퍼포먼스와 완력과 펀치로 1, 2라운드 때 제 숨 못 쉬게 했어. 그래서 포이리에도 진짜 막 다 끝났는데 3라운드, 4라운드 되니까 바로 기아가 내려가더라고요. 예. 근데 챈들러도 그런 스타일인데 코너 맥그리고도 챈들러 정도의 그런 스태미너는 아니지만은 약간 3라운드 넘어가면은 엄청 지친 느낌을 많이 느껴요. 예, 진짜. 예. 그래서 코너 맥그리거도 항상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든 그 마이클 챈들러든 항상 경기를 했었을 때 초반에 항상 승부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전에 대한 실전 어떤 이런 경험치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조금 승부가 나지 않을까 둘 다. 근데 유리한 쪽은 코너 맥그리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구력을 따져보자면 둘 다 지구력 고자긴 한데 코너 맥그리거가 체력 안배라든지 좀 전략적이게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챈들러보다는. 왜냐면 챈들러는 조금 본능적이고 뭔가 성격 자체가 불같기 때문에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뭔가 그 코치진이나 코너 쪽의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그냥 몰아붙여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휘청인다 그러면은 그 다음 라운드라든지 다음 수보다도 그냥 이때 끝낼 수 있으면 끝내자는 느낌으로 그냥 진짜 몰아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대가 그걸 카바를 해서 이겨냈어. 그러면은 다음에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에서 급 역전되는 경우가 이제 그 챈들러 같은 경우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소나기적인 그런 시간만 맥그리거가 이겨낸다면은 또 맥그리거가 약간 스텝을 경쾌하게 밟으면서 좀 이렇게 거리를 잘 잡잖아요. 근데 그거는 포이리에 전 2, 3차전 했을 때 전에 어떤 스텝에 그리고 그 코너 맥그리거의 스탠스였고 포이리에 2, 3차전 준비할 때는 엄청 복싱 타격 위주로를 준비했어가지고 카바링을 두껍게 약간 거북이 모양으로 약간 말고 복서처럼 해가지고 거리를 길게 잡을 수 없는 느낌이었어. 옛날에 손가락까지 다 뻗어가지고 굉장히 거리를 길게 잡으면서 본인이 이제 가짜 내고 이제 각 잡다가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이제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런 옛날 맛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스타일이 변했을지, 왜냐면 지금 3년 이상을 쉬었으니까 코너 맥그리거가.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변해서 나왔을지, 아니면은 진짜 왜냐면 또 이제 피지컬도 커졌으니까, 아니면 진짜 뭐 그래플링을 장착을 해서 왔을지 모르거든요. 예, 진짜로. 왜냐하면 얘는 좀 항상 좀 변화하고 또 뭔가 받아들이는 거에 좀 수용하기 때문에 또 성질은 되게 이기적이고 얘가 독불장군인 것 같아도 코너 맥그리거. 그래서 그런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코너 맥그리거가. 그래서 옛날 느낌으로 길게 거리 잡고 싸우면은 코너 맥그리거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마이클 챈들러가 키가 프로필상으로는 173 정도 되는데 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진이나 선수 옆에 세워놨을 때 도미닉 크루즈하고 세워놨을 때 도미닉 크루즈가 173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좀 더 작아 보여요. 마이클 챈들러가 169나 70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사진상이니까 온전히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하고 세워놨을 때도 175나 173의 선수하고 세워놨었을 때 마이클 챈들러가 프로필상으로는 173인데 더 작아 보여요. 그리고 도미닉 크루즈 말고 TJ 딜라쇼가 키가 167인가 하거든요. 근데 옆에 세워놓으니까 키가 거의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는 얼추 봤었을 때 3cm씩 양보한다 생각했을 때 1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윙스팬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지가. 근데 맥그리거는 윙스팬이 사기 정도로 길죠. 자기 키에 12cm 더 길고 그 다음에 키가 좀 크죠. 그래도 그 친구하고 이제 마이클 챈들러하고 상대했었을 때 5cm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맥그리거가 진짜 상성상하고 여태까지 경기를 자기보다 작은 키의 선수한테는 져본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포이리에도 자기만치 크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거리를 길게 잡을 수가 없고 같은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싱 메이웨더 번의 경기 제외하면은 조제 알도라든지 체드 맨데스라든지 에디 알바레즈라든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작다 싶은 선수들은 진짜 거리 길게 잡고 진짜 스텝을 완전 진짜 넓게 쓰면서 진짜 잘 요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클 챈들러도 코너 맥그리거에 비하면 사이즈가 작아요. 진짜로. 그리고 코너 맥그리거가 지금 벌크를 엄청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말려서 리게인 해가지고 나온다 했었을 때 세워놓으면 어마무시하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마이클 챈들러도 엄청 근육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지치는 거고 그만큼 이제 그 근육량이 많이 나오는 폭발력과 파워풀함이 이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 뭐냐 불변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맥그리거가 이기는 공식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긴 거리를 또 옛날 같이 잡고 오는 그 거리 그 느낌으로 테이크다운을 잘 방어하는 플랜으로다가 옛날 알도 잡듯이 맨데스 잡듯이 에디 알바레즈 잡듯이 잡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또 코너 맥그리거가 뭐 아무리 뭐 사업적인 부분으로 좀 격투기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영화 찍느라고 좀 예능을 하느라고 좀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진짜로. 예. 갑자기 어떨 때는 진짜 그 태권도 기술 중에 돌려차기랑 나래차기 막 플랜 짜갖고 왔고, 상대 갑자기 앞차기 가지고 고립시켜갖고, 체드 맨데스도 앞차기로 앞에 뭐냐 명치 매긴 다음에 그걸로 셋업 시켜가지고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누구지? 그 카우보이 있잖아요. 카우보이. 이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웰터급 선수. 그 친구하고도 싸웠을 때 숄더 펀치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뭐라 해야 되나요? 진짜 숄더로 이렇게 클린치 해가지고 붙어갖고 거기서 숄더로 안아골절 매겨갖고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 그런 전략으로 또 갖고 오기도 하고 하고 또 오블리킥이랑 레그킥 전략으로 해가지고 2차전 때 네이트 디아즈 2차전 때도 그때 굉장히 이제 고립하게 만들었고, 맥그리거는 또 항상 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근데 제 생각인데 포이리의 2, 3차전 때 경기 플랜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 너무 타격으로 둘 다 맞불을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포이리에는 더 타격적인 부분에서 뭐 파워력은 맥그리거보다 뭐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적다 해서 그 적은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포이리에도 펀치력 어마무시하고 복싱 스킬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거기서 같은 이제 플랜으로 짜오다 보니까는 더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늘 계속 이제 은퇴를 하지 않고 또 예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또 약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쭉 정진만 해왔던 포이리에하고 같은 플랜으로 했었을 때 당연히 안 되죠. 그 맥그리거. 또 맥그리거는 상성상 자기보다 큰 키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때 굉장히 불리함을 많이 나타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상성도 잘 맞아 떨어지고 레슬링 이런 테이크다운 방어랑 그다음에 그래플링 방어만 잘 하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맥그리거가 거리 길게 잡고 옛날 맥그리거가 자주 하던 스타일 있잖아요. 스텝 진짜 앞뒤로 크게 밟고 진짜 맨데스 잡을 때, 에디 알바레즈 잡을 때, 알도 잡을 때 그런 느낌을 들고 온다면은 그 마이클 챈들러를 쉽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또 3라운드 안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3라운드 안에 끝나는 거는 맥그리거 타격이 아파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다운당해서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빠따가 워낙 세니까 맥그리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까봐야겠죠. 그리고 우려되는 거는 맥그리거가 이제 좀 월체를 많이 했잖아요. 증량을 많이 했다 보니까는 옛날만큼의 스텝이라든지 경쾌한 어떤 그런 리듬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스피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포이리의 2, 3차전처럼 발을 딱 붙이고 또 싸우면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뭐 테이크다운의 어떤 디펜스적인 부분들도 취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클 챈들러는 1, 2, 3라운드 때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진짜 스텝 많이 밟고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체력이 에너지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그랬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맥그리거가 포이리의 2, 3차전처럼 발 딱 붙이고 복서 자세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다가가게 된다면은 불리할 것 같고, 옛날에 작은 선수들 상대할 때 경쾌한 리듬 크게 스탠스 잡고 진짜 거기서 이제 쭉쭉쭉쭉 뻗어내고 본인이 이제 그 뭐라 하죠? 손을 길게 이렇게 존 존스나 아데산얀처럼 손을 길게 뻗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리를 길게 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사이즈 재다가 가짜 내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셋업 해가지고 킥으로 셋업 한 다음에 크게 또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또 보내는 경우, 어퍼컷으로 보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끈한 선수 둘이서 이제 붙는 경기이기 때문에 흥행이 보장돼 있고, UFC 302가 303에 거의 덮어버릴 정도예요. 302는 지금 더 이제 넘버링 대회인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 지금 둘이 뭐 타이틀전도 아닌데도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좀 수면 위로 엄청나게 흥행을 지금 보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란 말이 있듯이 맥그리거가 좀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졌다? 제 생각에는 맥그리거가 진짜 옛날 초심 잃어서 진짜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컨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맥그리거가 어쨌든 배가 불렀잖아요. 옛날에 그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메이웨더하고 빅경기 한 번 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그 자본으로다가 뭐 본인의 어떤 위스키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베어너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하면서 다방면으로의 수익 구조를 창출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어떤 이제 캠프를 임하는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니까 많이 먹게 되고 체중 관리를 못 하게 되고 증량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진짜 뭐라 해야 될까 뼈꼬시처럼 말랐던 그 패더급의 맥그리거는 절대 볼 수 없거든요. 라이트급도 진짜 힘들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계약 체중이나 아니면 웰터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맥그리거 이거는 장담하는데 좋은 거 들어갔습니다. 진짜 케미컬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 맥그리거는 어깨라든지 팔 이쪽에 그 가슴 쪽에 혈관이 안 섰었어요. 근데 갑자기 운동을 바디빌딩식이나 리프팅식으로 한다 해서 혈관이 막 한두 개가 아니라 막 네다섯 가닥씩 이렇게 도드라진다. 저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꾸준히 하고 또 이전부터 쭉 이렇게 약간 매니아틱하게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몸이 뻘크되면서 왜냐면 지방도 올라가고 근육량도 올라가는 반면에 지방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지방이 껴있는 상태에 혈관이 올라온다? 다이어트가 된 상태가 아닌 상태인데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바디 스킨 상태로 컨디션적인 부분만 봤었을 때도 분명히 좋은 거 들어갔고 이 친구가 또 여태까지 복귀를 못했던 것도 도핑을 자기가 못 피하니까 지금 케미컬 사이클이 이제 끝났으니까는 경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얘가 이런 치팅을 쓰더라도 워낙 슈퍼스타고 UFC에 존재가 필요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UFC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 유도리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한테도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철두철미하게 불시도핑 하면서 존 존스나 코너 맥그리거는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눈 감아 주잖아요. 경기 계속 진행되고 속행되고 이유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 이 두 선수 빠져버리면 UFC 기존에 있는 100명에 있는 선수들보다 이 둘 가치가 훨씬 크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약간 우호적인 비즈니스적으로 우호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존 존스와 같은 테크트리로다가 맥그리거도 치팅을 쓴 것 같다. 왜냐하면은 왜냐면 밀코 크루캅도 예전에 부상이 막 어깨 부상 많이 당했을 때 또 본인이 발목이나 무릎에 부상 많이 당했을 때 회복이나 옛날에 기량이 안 올라오니까 그때 스테로이드를 썼다라고 자기가 은퇴 후에 밝혔잖아요. 근데 코너 맥그리거도 정강이뼈 불러지면서 왜냐하면 다친 부분을 회복하려고 몸이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근육을 만들어지는 과정,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 다리 불러진 쪽에 많이 이제 이런 영양가라든지 이런 쪽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지론으로는 이런 옛날 같은 폭발력이나 이런 체력들이 많이 안 올라올 거란 말이야. 하고 또 다쳐서 제한되는 훈련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팅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해 치팅이고 스테로이드를 꽂은 거죠, 막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마이클 챈들러는 라이트급에서 뛰고 있을 때도 워낙 몸이 좋고 워낙 몸이 이제 스킨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 들어간 거 아니야 약물 들어간 거 아니야 의심을 많이 받았던 선수긴 해요. 그래서 의심 받은 선수와 좀 약간 팩트 체크가 된 코너 맥그리거와 이제 싸우는 어떤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저도 코너 맥그리거와 좀 마이클 챈들러가 장안의 화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컨텐츠를 다뤄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둘 중에 승자 예측을 하라고 한다면은 맥그리거가 3라운드 안에 지든 이기든 쇼부가 날 것 같은데 맥그리거가 그래도 한 70% 정도 이기지 않을까 라는 어떤 부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